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요. 요새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시죠? 이 봄비가 그런 바이러스도 싹 씻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주변에서 저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최근에 필러들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필러 맞아도 괜찮아? 나 필러 여기 맞으면 좀 어떨까? 필러 맞으면 정말 그렇게 금방 얼굴이 개선이 될 수 있어?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도 실제로 필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 얼굴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에 자가 필러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필러는 다른 건가요? 자가 필러 한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입술에 적용한 이제 필러의 일종이었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필러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필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필러는 말 그대로 뭔가를 채운다는 뜻이고요. 필러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한 40년 전에 콜라겐 필러가 처음 개발이 됐어요. 물론 필러가 개발되기 전에도 뭔가 사람들이 신체의 볼륨을 채우기 위해 공업용 실리콘이나 혹은 지방 같은 거를 이제 필러를 대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래 지나면은 조직이 유착이 되거나 혹은 다른 염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가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는 뿌띠 성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한 20년 전 정도부터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엄마 따라간 미용실에서 그 여성 잡지에 기획 기사로 뿌띠 성형과 필러에 대해서 나왔던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필러가 점점점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주름을 채우고 좀 부분적인 볼륨을 채우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잡아주기 위해서 좀 대용량의 필러도 많이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필러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면 손가락 이게 좀 심화된 질문을 하셨는데 모든 주름에 필러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손가락 마디에 있는 주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주름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당기는 밴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도 그런 깊은 주름이 있는 부분은 그런 밴드를 조금 유착을 분리한 다음에 필러를 시술하는 게 좀 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기 좋고요. 긴급 질문인데 이렇게 또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필러의 시술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필러 시술 시간은 보통 이런 필러나 보톡스, 실리프팅 같은 거를 외국에서는 런치타임 시술이라고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직장인들이 그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1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얼굴이 변화된 채로 이제 바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필러 시술 같은 경우는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마취 크림을 20분 정도 바르고 시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필러는 어느 부위에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필러는 다양한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이 동상화된 빛의 인절과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마가 많이 꺼져서 그림자가 지고 조금 밋밋해 보이시는 분들은 이마 필러를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콧대가 많이 낮으신 분들, 그런데 수술을 하기 겁나거나 혹은 콧대만 살짝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필러를 이용해서 융비술을 할 수 있고요. 또 눈밑이 많이 꺼져서 그림자가 지고 얼굴이 많이 칙칙하신 분들은 눈밑 꺼진 필러 가능하시고, 애교살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눈 밑에 필러를 살짝 넣으면은 이제 약간 애교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앞볼이 많이 꺼졌거나 팔자주름이 깊으신 분들도 필러로 좀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입술에 필러를 넣으면 입술이 좀 도톰하고 생기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무턱이신 분들도 이제 필러를 넣으면 조금 도톰하게 가능하고,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옆볼이나 얼굴 라인 필러를 넣으면 얼굴 전체적으로 필러를 넣으면 라인을 조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필러는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유지 기간은 부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마나 앞볼, 팔자, 콧대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1년 이상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조금 유지가 짧아요.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사실
필러가 빨리 분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으로 조금 이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볼륨감이 다른 데에 비해 유지 기간이 좀 짧으세요. 원장님 그러면 깊이가 좀 깊을수록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하나요? 필러의 가격은 깊이가 깊을수록 비싸진다기보다는 어떤 필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용량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는 가격이 달라진다기보다는 필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필러라 하더라도 이게 좀 입자가 얇은 게 있고 조금 입자가 단단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얇은 입자는 입술이나 애교살 같은 데 적용을 할 수 있고 눈가처럼 피부가 얇은 곳에 적용을 하고 또 그 단단한 필러 같은 경우는 콧대나 턱끝처럼 좀 모양이 또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부위에는 단단한 필러를 사용하고 그런 필러는 또 깊이도 좀 깊게 넣어야 됩니다. 원장님 이 필러가 시술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나요? 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요. 저는 사실 성형이 그 예술과 의학과 과학이 다 접목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시술자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신미안이 없으면 그 시술 받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시술을 사실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또 이제 그 시술을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어떤 모양이나 볼륨감 이런 걸 잘 캐치해서 어울리는 것을 잘 제안해주고 시술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거를 잘 접목해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술자가 누구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장님이 시술자로서 뭔가 신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는 과한 거를 좀 원하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필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입술 필러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많이 넣으면 내가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처럼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입술의 피부에 두께가 있고 내부의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 피부가 고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해서 많이 두꺼워지는 건 아니세요. 또 그 두꺼워진 입술이 얼굴 전체적인 조화에 안 어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서 넣는 걸 또 중요시하고 또 얼굴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표정 지을 때 근육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필러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 이게 필러가 또 다른 데로 살짝 이동을 하거나 또 부어 보이거나 그럴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볼륨을 넣는 거는 저는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혹시 부작용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부작용은 사실 필러 부작용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사소한 불편감도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필러는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쉽게 맞지만 막상 맞았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코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가슴 성형을 한다든지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어떤 이물감이나 볼륨감이 생긴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데 필러를 넣고 생긴 볼륨에 대해서는 이거 부작용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필러를 넣어도 볼륨이 생기면 피부를 밀고 주변의 감각신경들을 약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 볼륨감도 이전에 어떤 볼륨감을 느낄 수 있으세요. 이런 건 아주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멍이나 붓기 같은 거는 2,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고 조금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이제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혈관을 막아서 뭐 혈관 폐색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피부 괴사가 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부작용이고 항상 필러 시술할 때는 안전하게 또 혈관이 있는 곳은 잘 피해서 시술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필러를 빨리 녹여줘야 돼요. 녹여주고 혈관 확장제를 투여를 하고 그리고 주변을 잘 마사지를 해주면 그런 부작용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대처까지 준비된 그런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러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저희 병원의 내원에서 필러를 아예 처음 맞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타 병원에서 맞고 오신 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일단 필러를 맞을 때는 내가 어떤 필러를 맞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 필러를 언제 맞았는지도 기록해 두고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필러 회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없지만 간혹가다 조금 뭐 지연성 부종이라든지 염증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필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은 필러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다음에 그 필러를 다시 안 맞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걸 꼭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꼭 정품 오픈하는 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 이제 병원을 찾을 때도 후기가 좀 좋고 또 시술을 많이 해보신 의사분한테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필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필러 시술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게 다 담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이제 닥터뷰티바에 답글로 남겨주시거나 병원으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뷰티바의 김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